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11월 16일 9시 30분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 볼 거는 스피노자 에티카 일부 신에 관하여인데 정리 7에서부터 정리 7에서부터 이 스피노자의 본색이 드러났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스피노자라는 캐릭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글을 쓰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는 부분이 정리 7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정리 7을 좀 이해를 하면은 이후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 정리 7을 보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가진 생각이 스피노자가 조금 괴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괴팍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인식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실체라는 개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리로서 취급하는 그 정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정의를 뒤틀었어요. 기존 정의를 뒤틀어 버려 가지고 약간 사변적인 접근을 합니다. 이게 대체로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사변적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거거든요. 사변적으로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는 뭔가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데 말이 되면은 관련 짓는다라는 거예요. 말이 되면 관련 짓는 그런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그 스피노자가 하는 게 실체라는 개념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원인이라는 개념의 특징을 일치시켜 버리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궤변이 나오게 되는 상황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라는 개념을 지금 일반적인 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쓰는 실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근데 그 개념이 적절하다는 것이 사실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다 보니까 이 책을 굳이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생각이 물씬 풍기는 거죠. 그런 생각이 물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식었긴 했는데 그래도 무슨 말 하는지 끝까지 봐야 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또 잘못 생각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정리 8번을 볼 텐데요. 정리 8번 에티카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길다라는 걸 아실 건데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정리 8의 첫 번째는 실체의 무한성을 논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석 2부터 나오는 건데 이제 정리 7, 앞서 했던 정리 7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에 대한 실체가 있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부분 보면 모든 실체는 필연적으로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결론을 얻었대요. 왜 얻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일단 이 증명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실체는 오직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동일한 속성이다. 그러면은 같은 걸로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두 개가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면 이 둘은 하나로 묶는다 이거죠. 당연한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그것의 본성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 일단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개체들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성을 어디선가부터 부여받았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여받은 존재성을 제공한 거가 뭐냐 했을 때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존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그 실체에 적용을 받는 어떤 개체도 존재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체의 본성에 존재한다는 것이 속한다는 거는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무튼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실체는 본성에 있어서 유한한 것으로 아니면 무한한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체가 일단 존재한다는 건 확인했는데 과연 유한한 거냐 무한한 거냐의 문제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존재를 할 텐데 과연 뭘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 보면은 그러나 유한한 것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유한한 것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유한한 것으로 존재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을 얘기하겠죠. 귀류법을 통한 접근을 하는 건데, 유한한 것으로 존재하면 실체는 동일한 본성의 다른 실체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떤 법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정의 2번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보게 되면 정의 2번에는 이제 동일한 본성의 다른 실체에 의해 한정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유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제가 얘기했던 게, 물체는 물체를 한정할 수 있고 사유는 사유를 한정할 수 있다. 네, 그런 특징이 있다. 끼리끼리 어울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통하면서 이제 제가 모순율로 때문에 끼리끼리 연관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도 약간 해석을 좀 스피노자가, 해석이라기보다는 스피노자가 자기 주장을 할 때 논리를 조금 이상하게 편 느낌이 있어요. 예.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유한성에 대해서 유한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뭐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은 뭐 관계를 두고 나타나는 것, 아니면은 어떤 대상을 두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특징을 함유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두고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라 해야 될까? 어떤 물체적인 그 물체끼리 나타나는 그 물질적인 현상, 이런 게 아니라 관계적인 형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게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이유가 물질의 성질에 의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물질의 태도나 이런 지향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 이거 설명을 하기가 애매한데, 아무튼 이게 좀 애매하네요, 지금 말하기가. 그때 당시 했던 게 이제 사랑이랑 용기라는 거를 보게 되면은, 사랑은 특정 형태의 특징을 갖고 용기는 그와 다른 특징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유는 그 반대되는 특징은 안 갖는다, 용기도 반대되는 특징을 갖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어떤 존재가 무수히 많은 동일한 특징을, 한 상황에서 동일한 특징을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방 안에 이쪽 부분에 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이쪽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의 존재라면, 하나의 존재는 한 장소만 차지한다라는 법칙이 있으니까, 모순율이 있으니까, 그 한쪽을 차지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얘 성질이고, 다른 쪽 차지한다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유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쪽 기퉁이만 차지한 걸로 이제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존재는 여기 있다로 끝나니까. 그래서 한정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스피노자는 유한한 것으로 존재하면은 동일한 본성의 다른 실체에 의해 한정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의 2번을 통해서 말한 거를 보면은 맞죠.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실체의 그 한계, 유한함을 파악하려면 사실 다른 실체가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실체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코끼리에 대한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유한하다는 게 파악되는 게 뭐냐면은, 코끼리를 보다 보면은 어떤 한 유형의 특징이 나와요. 그 한 유형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그 특징을 이제 모아놓으면은 어느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코끼리라는 게 좀 약간 사이즈가 크고 작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형태적인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어떤 한계를 지닌 것처럼 나타난다라는 게 파악이 돼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이 존재라는 거라기보다는 실체라는 게 다른 실체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도 파악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다른 실체에 규정하지 않아도 파악은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의 2에 따른 논리 규정으로만 보면은 실체가 유한하면은 다른 실체를 또 꺼내야 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어떤 실체를 규정하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굳이 다른 실체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스피노자가 자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사변적으로 또 접근을 하는 느낌이 든다. 말은 되잖아요. 말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 실체도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동일한 본성의 다른 실체에 의해 한정되어야 이제 유한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실체를 유한한 걸로 하면은 어떤 실체 A를 규정해주는 실체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 B도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동일한 본성을 가지는 두 실체가 존재한다. 이게 말이 조금 안 되는 궤변을 좀 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동일 실체의 그를 바탕으로 해서라는 거는, 동일한 본성을 지닌다는 거는 사유는 사유한테, 물체는 물체한테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실체는 실체한테라는 뉘앙스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불합리하다. 예. 지금 이 논리 구조에서는 이 논리를 적용시키면, 유한한 것으로 적용시키면은 다른 실체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실체가 두 개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정리 5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정리 5가 자연에는 동일한 본성이나 속성을 가진 둘 또는 다수의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불합리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실체는 유한할 수 없다. 근데 이 실체의 유한성이나 무한성을 이렇게 논리적인 연산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런 정의를 통해서 자기만의 이제 뭔가를 세워서 하는 걸로 보이는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게 좀 스피노자에 대한 그 좋은 면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그 형식 논리라 그러죠. 형식 논리를 바탕으로 그에 따라서 그냥 연산을 한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느끼냐면, 저는 1 플러스 1은 2라고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1 플러스 1은 1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학적 공리에 따라, 수학적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면은 이렇게 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스피노자는 이거 1 플러스 1은 물방울로 취한해서 생각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1이라고 해야 맞아. 그리고 그러면 봐봐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했을 때 1이야. 그러니까 1이 답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신에 대한 얘기가, 내가 지금 봐봐, 약속을 좀 틀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약속을 틀어버려가지고 1 플러스 1은 1이야.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도 1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생각하는 부분에 따르면은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라고 해야 맞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존의 수학적 체계를 벗어난 그 새로운 연산 방법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허용해 주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 수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물론 이것도 우리가 물방울 하나 더하기 물방울 하나를 더하면은 물방울 하나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체계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체계를 세우거나, 아니면 모두가 인정 가능할 수 있는 방향을 바탕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상황이 생긴 거죠. 실체라는 말을 지금 자기 원인하고 일치시킨 상황에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실체를 자기 원인하고 같다라고 일치시킨 상황으로부터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약간 그냥 좀 우리가 놀던 방식대로 놀지 왜 굳이 이렇게 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이거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1에 대한 정의를 물방울로 바꾸면 말이 돼요. 근데 어떤 한 개체, 어떤 한 양 한 마리, 이런 걸로 바꾸게 되면은 존재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어떤 존재하고 있는 상태, 공간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접근이 되니까 이제 이로 보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이런 시도가 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거 아니냐, 더 나아지고 더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연산이 필요한 상황인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연산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실체를 자기 원인으로 봐야만 하는 상황인가,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예. 실체를 자기 원인으로 봐야 하는 상황일까?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실체라는 표현이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실체라는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원인으로서의 실체를 말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를 자기 원인으로 치환하는 이 과정이 억지스럽다 이거예요. 억지스럽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가 자꾸 하는 거죠. 예. 굳이 이렇게 억지로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스피노자의 말대로면은 실체는 무한한 것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뭔가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유는 사유에 한정되고 물체는 물체에 한정된다라는 말은 비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기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서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적용할 수 없는 영역에다 이걸 또 적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유한하다는 표현을 가지고. 아무튼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 것 같은데, 뭐 또 뒤로 가면은 맞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실체를 잘못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주석을 보겠습니다. 주석 1번. 유한하다는 것은 실제로 부분적인 부정이다. 부분적인 부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일정 부분만 내가 취하고 나머지는 부정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실체 A가 유한하다고 하면은 어떤 영역만 차지할 거 아니에요. 어떤 영역 차지하고 그 외에는 실체 A가 아니란 얘기니까, 그 어느 정도의 부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는 긍정의 영역이 있는 반면에 부정의 영역이 있어 라는 거죠. 근데 무한하다라는 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긍정이다. 어떤 경우의 가능성을 이제 일정 부분의 가능성은 부정하고 일정 부분은 수용하고, 이런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한계가 없다는 거는 어떤 경우의 가능성도 다 포함하는 거.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일단 존재에 대한 걸로 보게 되면은 실체가 유한하다고 했으면은 그 존재도 유한하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세계의 존재가 과연 유한할까 무한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시대가 변함에 따라 다양한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도 무한하고 뭐 이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 어떤 자기 원인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무한히 흘러간다는 점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실체가 유한하다, 자기 원인이 유한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한한 것들은 자기 원인 안에 종속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제1원인은 무한하게 뻗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피노자가 정리 7에 따르면 존재한 어떤 실체는 존재를 포함하는 거야. 존재하는 건 모두 다 이제 이 실체 안에 들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존재하는 게 모두 다 들어간다는데, 그 존재라는 게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존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간 공간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려면은 유한한 개체여면 안 돼요. 무한한 개체들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포함하려면은 무한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실체에 대한 이 무한해야 한다, 이 결론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요.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세상이라는 게 유한한 존재도 있지만 무한한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뭐 수와 같은 거, 수의 행렬 같은 경우도 무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한한 건 있다라는 게 맞는데, 문제는 지금 이 위에가
이 위에가 조금 논증하는 게 좀 허접한 논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실체는 무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실체라는 건 존재를 본성으로 갖고 있고, 이 존재라는 본성은 이 세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텐데, 시간과 공간에도 끼칠 텐데, 공간의 끝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공간의 끝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죠. 시간도 알 수 있어요. 시간도 무한히 확장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실체가 유한하다고 하면은 공간과 시간은 다른 거에 이제 속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거든요. 다른 실체에 속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체가 두 개란 소리가 돼버리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고, 아무튼 어떤 문제로 얘기를 하는지는 좀 알만한 부분이긴 합니다. 실체가 무한하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동일한 성질에 의해 실체에 한정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한한 걸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혀 뜬금없는 소리 같고요. 아무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실체를 유한하다고 가정한다면 실체의 본성에 대해 존재를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된다. 존재함을 부분적으로 부정하게 된다라는 걸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유한한 존재는 긍정하고 무한한 존재는 부정한다,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조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상한 궤변을 하고 있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정리 8번 그 첫 번째 부분을 했는데요. 이게 조금 실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냥 보는 분들한테는 어려울 거예요. 그냥 좀 약간 공부를 실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이 본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고, 왜 쟤네들은 저런 거 가지고 논증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약간 복잡했던 게, 이런 것들은 사실 진짜 그 철학에 대한 흥미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선 좀 관심 갖기 어려운데, 나는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런 게 들었는데, 어쩌겠습니까? 좋아서 하는 건데. 아무튼 정리 8번 첫 번째 부분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랑 이제 다른 얘기도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은 독서 모임을 갈 예정이긴 한데, 파토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게 되면은 영상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